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0일 목요일 방송, 목요일 이슈하고 시황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또 이래, 또 그 마이크 끄고 얘기했어요. 짜증나 죽겠어. 이놈의 마이크 이거. 진짜. 아무튼, 어제도 미국은 올랐습니다. 어제 미국 다행히 올라줬어요. 어제 제가 한 밤 12시쯤 잤는데 자기 직전에 보니까 미국이 좀 빠지고 있더라고요. 미국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소식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보시다시피 좀 올랐습니다. 어제 FOMC 회의가 있었죠. FOMC 회의에서 다행히 시장 기대치에 충족하는 얘기들을 해줘서 시장이 좋은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일단 S&P하고 나스닥 차트 보시면요, 이 분홍색 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분홍색 선이 뭐냐면요, 이게 전고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전고점 자리를 제가 표시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나스닥, S&P인데 물론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고점이 아니고 전 고점이죠, 그죠? S&P 전 고점, 나스닥 전 고점이 분홍색 선인데 보시다시피 일단 분홍색 선에 바싹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 분홍색 선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S&P 같은 경우는 이 분홍색 선을 돌파했다가 돌파하다 실패해가지고 밀린 거고, 나스닥은 돌파했다가 이제 그 저항에 시달리다가 내려온 건데, 다시 한번 이 분홍색 선 위로 돌파 안착한다면은 주식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랠리로 가게 됩니다. 이거선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면요, 이제 더 이상 저항은 없습니다. 계속 신고가 랠리, 이제 부담 없이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 S&P와 나스닥의 이 분홍색 선 넘어가서 안착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FOMC에서 좋은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안전자산은 한 번 더 폭등이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일단은 주식이 떨어지면서 안전자산이 오르는 거는 걱정이 됩니다만은, 주식이 오르면서 안전자산이 같이 오르는 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별로 신경 안 써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 선호가 주식이 빠지면서 나타나면 진짜 무슨 문제가 있는 건데, 보시다시피 주식 잘 오르고 있으면서 안전자산이 같이 오르는 거라서 일단 큰 의미는 두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좀 특징적인 내용들 중에서 짚지 않고 넘어간 거는 이게 있거든요. 일단 위안화가요, 어제 시진핑이 G20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위안화가 어제 급락했습니다. 0.36% 빠졌는데요. 좋죠? 이게 굉장히 좋은 사인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인이에요. 위안화 좀 보시면은 이게 급등을 했죠. 굉장히 급등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이런 식으로 꺼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급등한 패턴 같은 경우는 이 추세를 죽이기도 쉬워요. 어제 장대음봉 한 방으로 벌써 추세 죽여놨죠. 네. 그래서 위안화가 급등하면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위안화가 급락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일단은 다시 한번 이렇게 위안화가 급락이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미중 무역 분쟁 타결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그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 이러면서 완전 개 오바를 떨었던 게 시장인데,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 오바는 다 어디 가고 이제 본격적인 다시 희망이 싹트고 있다는 거를 요거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코스피에도 어느 정도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달러도 좀 잠깐 볼게요. 달러 잠깐 보시면은 어제 FOMC 회의에서 좀 완화적인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달러는 이제 약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어제 장대 음봉 나오고 지금 현재 아침 9시 반인데도 불구하고 음봉이 하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좋죠. 네, 잘 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주목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요, 어제 분명히 우리 ECU에서 유로존, 그죠?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라든가 금리 인상을 딜레이 한다든가 아니면은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굉장히 완화적인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올랐다는 거죠. 달러화는 떨어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이 그 유로존에서 아무리 어떤 정책을 펼쳐도 달러 가치에는 영향을 미치기 쉽지 않다라는 반증이 바로 이렇게 오늘 시세로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그 유로 가치가 달러화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페드나 아니면은 미국 재무부의 정책들이 달러 가치를 결정하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 요즘 시세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유로존이 뭐라고 하든 간에 달러는 본격적인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로존에서 아무리 완화를 하고 뭐 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그 페드에서 양적 완화하고 좀 완화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달러는 약세로 전환되게 돼 있다. 뭐 이런 거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제 같은 경우 좀 의사록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 그 페드 FOMC 의사록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대부분 내용은 뭐 그렇게 큰 게 바뀐 게 없는데요. 뭐가 바뀌었냐면 인내심이란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인내심이란 문구는 뭐냐면은요, 지금까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미국 경제에 굉장히 자신 있어. 우리 미국 경제 굉장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 금융시장에서 하도 발작하니까 내가 금리 인상 좀 참아줄게. 내가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가져줄게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저 인내심이란 문구였습니다. 근데 그 문구가 드디어 삭제가 됐다는 거는 연준의 스탠스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다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인내심이란 문구가 삭제가 되고 적절하게 행동하겠다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어떤 그 영어 원문을 보지 않아서 뭐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석하면 적절하게 행동하겠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인내심이란 표현은 1년가량을 끌어온 인내심이란 표현은 드디어 이제 없어지고 적절하게 행동하겠다는 표현이 이 시대의 좀 대표적인 문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8명 위원이 그 동결이고 1명이 금리 인하를 9명이 동결 주장하고 1명이 금리 인하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솔직히 금리 인하하면 오바가 나는 게, 왜냐면은 그 연준의 목표는 버블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적정한 미지근한 물을 유지하는 게 연준의 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금리 인하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시장이 너무 또 빨리 달아올라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까지는 가지 않았고,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위원도 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게요. 이게 중요한 게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좀 연준의 어떤 스탠스가 바뀌었고, 이거는 시장에 거대한 돈의 물줄기를 지금 큰 흐름을 바꿀 겁니다. 굉장히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곡이 한번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대략적으로 한 2년 3년 전부터 해서 계속 금리를 올렸던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연준의 스탠스 계속 이랬단 말이에요. 연준의 스탠스는 계속 업인데, 계속 업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완화로 돌아섰어요. 처음으로 완화로 돌아섰어. 한 2년 3년 만에 완화로 돌아섰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그 달러 강세 기간이었죠. 그래서 이 어제 저녁에 그 한마디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의 방향이 확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스탠스가 한 1, 2년 만에 드디어 좀 완화의 개념으로 좀 돌아섰고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르던 달러가 본격적으로 꺾일 수 있다. 하나의 변곡이 될 수 있다는 걸로 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뭐가 있지? 주식 같은 경우,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 1년 반째 빠졌죠? 1년 반째 빠진 자리에서 지금 요 연준의 하나의 얘기가 나왔죠? 주식도 좀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요즘 뭐 채권이니 뭐 픽스 인컴이니 뭐 안전자산이니 이랬던 거, 이번 FOMC 이 말 한 방으로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곡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변곡. 지금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 만약에 내가 확인을 하고 안전하게 주식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주식 사는 거예요. 그 전부터 주식 사도 됐지만 그 전엔 심증만 가득했었다면은 본격적으로 물증 나온 겁니다. 이제 연준에서 한마디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을 사야 되는 물증이 생긴 거예요. 안전하게 확인하실 분들 지금부터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곡이라는 거, 변곡이 나왔다는 거 좀 생각하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뻐해야 될 때입니다. 걱정은 넣어두시고 기뻐해야 될 때.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트럼프가 이제 대선 출마 선언까지 했고 자기가 이제 만들어 놓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요. 어제 위안화 급락한 거 보세요. 그런 거 보시면은 앞으로 좀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주식 쪽으로 좀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일단 어제 우리나라 선물 갭상승해 갖고 이렇게 갭상승해서 버티고 있었죠. 어제 솔직히 어제 저도 굉장히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거 갭상승했는데 이게 죽으려고 갭상승하는 걸까 아니면 더 오르려고 갭상승하는 걸까 하고 어제 그래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좀 집중해서 잘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잘 쳐다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어제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 하실 분들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선물인데요, 이 어제 갭 상승했죠. 이 갭이 굉장히 중요한 갭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갭의 의미가 뭔가요? 굉장히 큰 힘이죠. 어떤 굉장히 큰 힘이 시장을 확 들어 올려놓은 게 갭인데 이 갭을 메꾸느냐 안 메꾸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갭자리 같은 경우는 특히 뭐냐면은 어제 FOMC 회의 하루 전에 만들어 놓은 갭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의미가 커요. 더군다나 갭도 좀 많이 띄워놨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이런 얘기도 드렸죠. FOMC 회의가 하나의 변곡이 될 거다. 근데 변곡 직전에 나왔던 이런 갭 상승이라면은 이거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자리 지켜야 돼요.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한 대대 상승이고, 이 자리가 붕괴된다면 이제 다시 옛날 박스권이나 재미없는 장으로 회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74.7이 어제 시초가인데 74.7을 지키는 게 종가상으로 지키는 게 제일 좋고요. 최소 붕괴되더라도 74.15 어제의 저점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갭 자리를 사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갭이 살아있는 한 코스피는 이제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잠깐 보자면요. 삼성전자도 어제 갭 상승 굉장히 많이 했는데 6월 12일 날의 고점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6월 12일 날의 고점이 45,050원인데 어제 갭상승에서 이거 한 번에 넘어서 안착했죠. 요거 일단 전고점 넘어서 안착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다만 오늘 갭하락 출발했는데 오늘도 이거 중요합니다. 45,050원 자리를 종가상으로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여기 어제 갭 상승한 거 요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갭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붕괴시키지 않고 지지해 준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도 대세 상승으로 가는 좀 갭 자리를 하나 확보해 놓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머리 위쪽으로 보시면 저항이 굉장히 많이 지나갑니다. 저항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서 저는 매매를 언제쯤 할 거냐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땐 45,700원에서 46,200원 요 정도 사이에서 한 버벅버벅 한번 할 것 같아요. 아마 요 사이까지 오면은 한 번쯤, 그러니까 요 사이 가격대 한 45,000원 후반에서 46,000원 초반대 가격에서 삼성전자가 2에서 3거래일 동안 못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여기서 한 번쯤 일단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한 번쯤 팔았다가 다시 조정 나오면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이에요. 참고들 하시고요. 그죠? 아무튼 본격적인 달러 약세의 스타트가 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환율인데 환율 잘 빠지고 있죠. 어제 한 10원 가까이 빠지고 오늘도 또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그 이른 빵빠레는 터트리면 안 되는 게, 보시면은 너무 이른 축폰 터트리면 안 되는 게 개파락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1180원대까지 다시 올라왔다 갈 수 있습니다. 이 갭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어제 만들어 놓은 갭 자리들은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셨다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갭을 어제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FOMC 결과를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다 반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갭자리 요거 메꾸지 않는 한은 원화는 계속 강세로 이제 전환되는 거고요. 삼성전자 갭자리, 선물 갭자리 여기 메꾸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대세 상승으로 일단 가는 거다. 코스닥 쪽도 보시면 일단 좋죠. 코스닥 쪽도 보시면은 일단 3거래일째 3거래일째 일단 저점 지키고 있고 일단 쌍바닥 만들고 있습니다. 흐름들 나쁘지 않아요.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이 주식이 살 때입니다. 왜냐하면 FOMC에서 그 완화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FOMC 회의 직전에는 뭐냐, 이 직전에는 심증만 있었던 거예요. 주식을 사면 될 것 같은데, 사도 될 것 같은데 심증만 있는데 물증이 없었던 거죠. 근데 어제 파월 의장이 물증을 제공해 줬어요. 우리 완화할 거다라고 우리 완화할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물증이 나온 거죠. 주식 살만한 충분한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전하게 확인하고 사실 분들 여기서부터 사시면 되는 겁니다. 어제 나온 뉴스들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고 마칠게요. 워낙 중요한 날이었어 갖고 오늘 좀 얘기 길게 했습니다. 연준의 스탠스가 확 바뀌었다는 얘기 드렸고요. 22에서도 좀 완화적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어제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강세로 달러는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드렸고요. 남북 경협주들 요즘 좀 수상치 않게 조금 움직이는데 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가 있나, 뭐 사실 뭐 기업들 뉴스는 제가 그렇게 기업들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저보다 훨씬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우리나라 정부는 빚을 더 내야 된다라는 취지로 영상 하나 올렸는데 이해찬 아저씨도 이런 얘기 하네요. 그죠? 국가 채무 비율 낮아졌다. 돈 더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아무래도 내년이 총선이 있다 보니까 내년 국회의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이제 슬슬 경기부양책을 쓸 때가 된 모양입니다. 그죠? 저런 얘기들 하고 있네요.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좀 심각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크죠. 이 화폐란 게 그 신뢰도의 문제예요. 미국 정부, 우리가 달러를 쓰는 이유는 미국 그 태평양하고 대서양에 떠다니는 그 항공모함 전단이 지켜주는 건데,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좀 사실상 거의 기업 사이즈가 웬만한 나라 사이즈에 못지 않다 보니까 얘네가 화폐를 발행한다는 거는 조금 그죠? 이제 의미가 좀 크죠. 솔직히 비트코인 그딴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 발행한 주체가 이 개뿔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화폐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페이스북이 만약에 화폐를 발행한다라면 좀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발행한다는 거 솔직히 정부에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발행될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저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내용입니다. 신뢰도를 가진 놈들이 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돼요. 애플이라든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결제할 수 있는 뭐 아니면 삼성전자 뭐 협력사들이 결제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이건 안 됩니다. 그죠? 페이스북도 좀 약간 그런 게 된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 부분이냐는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발행한다 하면 저런 거는 매수할 만하죠. 그죠? 저런 거는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가치를 보증해주는 든든한 주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저런 거는 할 만하죠. 아무튼 뭐 자 다른 기사들 몇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 양적 완화라든가 미국하고 유럽이 좀 완화적으로 좀 돌아섰죠. 주식이 좋을 거란 얘기고요. 이번 완화는 경제가 안 좋아져서 부양책을 쓴 의미의 완화가 아니고 안 좋아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완화해도 주식에 그다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뭐 일부 기자들이 오사카 빅딜은 쉽지 않겠다라고 쓰고 있지만은 그건 모르는 일이죠. 일단 요거는 일단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나기로 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는 이번에 드라기와 환율 조작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이 트럼프가 좀 오버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뭐 달러 가치는 미국 재무부하고 연준이 움직이는 건데 뭐 드라기한테 화풀이 해봐야 소용이 없죠. 유로화가 많이 한 1년 반 가까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드라기의 정책 탓이 아니고 이거는 달러가 그 1년 반 동안 강세였기 때문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것 뿐이죠. 그죠? 별다른 거 없어요. 자, 아무튼 뭐 오늘 볼만한 뉴스들 좀 본 것 같고요. 오늘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FOMC가 워낙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상 이제 오늘부터가 증시에 좀 새로운 변곡점이 되는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좀 이제 진짜 희망을 좀 가질 때고요. 아까 전에 이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 마이크를 한번 끄고 했어가지고 승질 나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떠들었네요, 전 혼자. 자, 아무튼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기 앞으로 좀 돈 좀 벌어보자고요. 내일도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투하시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